네, 여야는 추석 연휴 막바지까지 민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강조한 반면에 야당은 조국 장관 임명을 비판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치권이 바라본 추석 민심은 어떤지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기간 동안 두 분 그 어떤 사람들보다 바빴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석에 밥상머리 민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년에 또 총선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추석 민심에 귀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이 바라본 추석 민심은 좀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역에 시장이 총 6군데가 있어서요. 명절 전에 6군데 돌고 그다음에 의정보고서 배포하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만나 뵀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국 관련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민생, 현안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20대 국회 일 너무 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생 현안 챙겨라. 조국 블랙홀에서 뭐 나와야 한다. 이건 또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도 또 했던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럼 한국당이 파악한 추석 민심은 좀 어땠습니까? 예, 굉장히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분노한 상황이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파악한 민심입니다. 특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임명을 반대했는데 그 임명을 강행한 오만한 정권, 특히 그 끝에 계신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국민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된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 숨겨왔던 위선과 이중적인 그런 삶과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 알게 됐다. 두 번째는 이런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 국민, 또 언론까지 적폐로 몰아가면서 엄호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임명을 처리할 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신 것을 갖고 이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시던 그런 나라냐라고 하는 분노가 굉장히 이렇게 막 용솟음 치는 그런 추석 민심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바라보는 민심에서는 아직 조국 관련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국민의 민심을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왜 한국당과 민주당이 바라보는 민심이 좀 이렇게 다른 겁니까? 글쎄 아무래도 뭐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또 20대 국회를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했을 때 사실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이번에 돌아오는 정기국회가 사실상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좀 더 열심히 해라라는 주문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야당이니까 뭔가 좀 정부를 공격하고 또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의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연휴에도 굉장히 장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석 당일만 제외하고는 3일 동안 계속해서 또 1인 시위를 하죠. 오늘도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장외 집회를 하는 이유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의 각각의 입법기관이 모인 정당입니다. 앞에서 이제 박주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집권 여당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에게만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또 야당의 대표로서 지금 그 저항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야당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집권 여당이 못 챙기는 국민의 마음들을 챙기고 듣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싶은 민심만 듣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니고요. 대목에서 좀 또 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마치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또 얘기하셔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유한국당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최고다. 경제를 무조건 우선해야 된다. 민생이 최고다. 심지어 남북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북미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조차도 중요하지 않다.
민생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예.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대 국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일할 기회이고 그동안 통과되지 않았었던 민생 관련 법안 또 가장 중요한 내년도 민생 관련 예산을 논의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겠다, 민생과 현안을 잘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무슨 저희가 원하는 모든 국민이 사실은 국회가 일하길 원하고 민생 챙기길 원하시거든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민생과 현안을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한국당의 계속되는 장외 집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존의 장애 집회의 경우에는 국회 의사 일정을 다 파행시키고 거부하시고 하셨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난의 가능성이 더 크고 높다고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국회 일정을 파행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도 일은 하시면서 나가시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국회에 나가서 뭐 하시는 거는 뭐 다 좋아요. 하시고 대신에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처럼 민생 그리고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국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회는 계속해서 좀 정상적으로 돼야 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 또 마지막 국회잖아요. 그래서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는 제가 박주민 의원님께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있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찬성한다는 여론보다 높게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직후에 좀 좁혀졌던 격차가 다시 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분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은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오차 범위 내로. 청문회를 하면 또 줄어들어요. 근데 기자간담회를 한 다음 날 전격적인 검찰의 이제 압수수색과 이런 게 진행되고 청문회가 되던 날도 밤에 갑자기 기소를 하죠. 소환 없이 그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합니다. 예. 다음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 관련된 정보들이 유출이 돼서 기사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벌어지고 하는데요. 뭐 다른 건 다 좋지만 저희들이 매번 강조하는 것처럼 검찰이 수사 관련된 정보를 자꾸 흘리고 그것을 가지고 보도 추출성 내용을 함께해서 보도를 자꾸 내보내는 부분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거에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처럼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검찰에는 그렇게 좀 말을 하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이왕 이제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차분하게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국당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론조사에서 의하면 국민들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뭐 격차가 좁아졌느냐, 다시 확대됐느냐라는 걸 떠나서 시종일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는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임명 근거나 정책 집행의 근거로 삼으시다가 본인들한테 불리해질 경우에는 자꾸만 이제 시기를 달리해가면서 뭐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여론조사가 바뀌었다, 뭐 좁아졌다라는 식으로 정말 아전인수격의 여론조사 해석을 이제는 정말 눈 뜨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수단이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 임명을 강행하신 것은 국민들에게 대놓고 싸우자고 선전포고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매일매일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거를 피의사실 공표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계시지만 한번 이전에 최순실 사태나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 그때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앞장서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사태의 본질 또 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검찰 조사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예, 일단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예. 추이를 볼 것입니다만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조국 후보자나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쪽에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의혹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 제조업들이 조국 펀드의 여러 가지 투자와 얽혀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국정조사는 특검과 별개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반론 입장 먼저 있으십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를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의혹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해명을 후보자 본인이 항상 청문회 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해명 없이 굉장히 많은 의혹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왔던 거고, 그런데 이제 해명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두 번 이루어진 거죠. 한 번은 기자간담회 때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한 번은 청문회 때 이루어진 것이라서 해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간격이 좁아졌다. 요것은 굉장히 전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봐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예. 뭐 저희가 늘상 그렇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국정조사 얘기하시면서 뭐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거 청문회 때도 제가 다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이 예. 그 조국 소위 말하는 조국 가족 펀드라는 데가 투자했던 웰스 CNT라는 회사가 광급 공사의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더란데 저희가 각 지자체나 부처에 왜 이 수주를 맡겼느냐를 질의를 넣었을 때 나왔던 답들이 있는데요. 다 개별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이미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설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설계에 맞는 부품을 사서 낄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라든지 또는 가격 평가 지수가 제일 높은데 써낸 여러 일곱 개의 경쟁 업체가 있었는데 가장 가격이 낮았다. 그래서 가격에서 최고점을 맞다 보니까 100점 만점에 65점이 가격 지수인데 그래서 뽑을 수밖에 없었다. 다 해명이 그런 식으로 오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지자체가 아닙니다. 무소속 자치단체장이나 자유한국당 쪽 자치단체 쪽에서도 비슷한 답변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어떤 거대한 그거로 자꾸 보시면 오히려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하도 이제 그 웰스 CNT 쪽이 말이 좀 안 되니까 이제 최근에는 뭐 다른 쪽에 뭐 얘기도까지 막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친 의혹 제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검찰 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검찰 수사하고 국정조사는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정조사에 관련된 법을 보면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설정해 놨어요. 왜냐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실 생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고발을 안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고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 와서는 국정조사도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사실 이제 자꾸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없다, 오락가락 한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갔는데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 좀 몇 개 더 여쭤보고 다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지지율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민주당은 싫은데 한국당도 가기는 싫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석들이 네. 많았습니다. 두 당에게 모두 다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아픈 국민의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이 이렇게 현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대하고 실망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담아드리지 못하는 제1야당이 정말 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보수 야당이 지금 분열되어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국민에게 어떤 대안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주도적으로 전국을 이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보시기에 미약하게 나타났던 결과 또 아직도 저희 내부적으로 좀 혁신이 더 필요한 그런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무당층이 늘어나는 다행히 그래도 민주당에서 실망한 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혁신을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강한 유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도층을 끌어안겠다. 네, 저는 이 말씀하십시오. 질문에 약간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예. 저도 요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저게 아마 무당층이 41%로 늘었다라는 SBS가 의뢰해서 나왔던 예. 여론조사 결과인데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민주당에서 실망해서 떠났지만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아니죠. 그런 분석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석들이 드렸습니다.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4% 넘게 빠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당을 실망하신 분이 당연히 있지만 저희 당을 비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저희 당에서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빠지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 빠진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못 가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더 나가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정말 저희도 뼈저리게 받아들이겠지만 더 뼈저리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이 장애투쟁 방식 저는 뭐 하고 싶으신 대로 계속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당에는 그렇게 크게 안 좋지 않아요. 그게 피해를 크게 주는 건 아니다. 저희 당에는 안 좋지 않아요. 예. 자유한국당이 안 좋은 거예요.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일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리고 그 일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리는데 자유한국당이 역할을 한다고 국민분들이 저는 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예. 무당층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측에서의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당 측에서의 지지율이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만약에 해주신 것 단순하게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 빠져나가신 분이 갈 곳을 못 잃었다. 그것도 있긴 있는데 예. 그러면 보통은 그 야당 쪽 지지율은 그대로 있거나 약간 소폭이라도 오르거든요. 근데 제1야당 지지율이 저희 당이 빠진 거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아마 같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여당이 더 오만하고 독선의 정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더 열심히 제가- 같이 좀 일을 좀 하자고 아니요,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런 거죠. 네.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십니다. 본인의 당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끌고 가실 거냐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런 제가 일을 아까 말씀드린 하자고 것처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 무당층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당이 지지율이 빠진 것과 상관없이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은 분명히 반성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투쟁 하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과거 같은 방식으로 국회 일정 파행하시면서는 하지 말아라. 예. 일 좀 하면서 하자. 저희는 국민들이 한 번도 세금으로 월급 주시는 이유가 요번에 일하라는 거지. 그 파행을 밖에 나가서 하면서 일인 장애 시위하라고 집회를 돈 드리는 한다고 거 한 적이 아니에요. 없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는 굉장히 저희가 과거와는 나가서 달리 국회를 무조건, 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일을 좀 같이 좀 하는 식으로 바깥에 나가셔서 장애 집회 하셔도 좋고 다 좋지만 일은 하면서 이것은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을 하자라고 민주당 측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 뭐 거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장애 집회는 하지만 국회일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한국당의 입장이신 것 저희는 같은데. 이번에 원내 투쟁과 장애 투쟁을 병행한다는 입장을 진짜 그렇게 완벽히 하셨어야죠. 1년 말씀드렸고요. 내내 밖에서 계시다가. 네, 저 얘기할 동안 네. 좀 얘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들의 뼈아픈 회초리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 치열하게 낮에는 국회에서 밤에는 장외에서 주말에도 장외에서 열심히 투쟁해서 국민들의 분노한 마음을 청와대와 또 집권 여당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아직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앞서서 김연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국정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라는 말하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도 국정조사는 하겠다는 말이 상충된다니까요. 법적으로도 상충되고 또 실질적인 그 운영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혼선을 예.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세요. 국정조사를 하고 그냥 검찰 보고 수사하지 말라 그러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실 거면 진짜 지켜보시든지. 왜냐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충돌된다는 건 잘 아니요,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박주민 의원이 부인하셔도 저희는 이 사모펀드가
단순히 조국 후보자와 부인, 가족들과 연관된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조국 게이트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정조사는 저희가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여야 간의 여러 가지 협상을 거쳐서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추진하는 것과 지금 검사의 검찰 수사 병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결과도 물론 지금 엄정한 수사를 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수사팀을 꾸리자라고 하는 법무부의 제안이 있었고 또 조국 후보 장관 자체도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보 지침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본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정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때문에 검찰 수사가 엄정하지 않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이것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관계자의 그 윤석열 총장 배제 수사팀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도 뭐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또 표명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관계자의 발언으로 무슨 뭐 협의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나름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아이디어 해명이 차원이었다라는 있었고, 언급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피의사실 공표에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박상기 장관 때 내용을 다 만들어놨던 것으로 이번 사안과 상관없이 그리고 정말 잘 아시겠지만 야당에서 더 강하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야당 법사위원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다른 대안 중에 하나가 해임 건의안인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는 과반을 넘겨야 되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만으로는 과반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지금 어떤 좀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대안은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야권이라고 해봐도 상당수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사실은 굉장히 야권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임 건의안을 저희는 그래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이 이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서부터 만들었던 이야기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거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국 장관이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 어떠한 진실성도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떠한 개혁도 국민에게 그 저희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리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직간접적인 지금 그러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피의사실 공표를 신중하게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분명히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또 여러 가지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저는 국민들이 나머지 야당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임 건의안도 그렇고 뭐 국정조사도 그렇고 반조국이라는 기점 하에 이제 야권이 통합론을 계속 꺼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이 통합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국민들이 바라는 염원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 아집, 또 연이은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에 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누군가 막아줄 만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저는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건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염원이 분명히 야권의 연대와 통합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럼 이게 총선까지도 이 분위기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신다는 네, 거죠?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여당에서는 이런 야권의 통합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야권의 일부 분들이 뭔가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는 전에부터 계속 나왔었죠. 특히 이제 선거법 관련돼서 패스트 트랙 지정 논의가 있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라서 새로운 건 아닙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 선거법 때 이미 이제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이제 당이 사실상 좀 두 개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가닥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되는 거고 전혀 새로운 건 아니다. 근데 거기다 마치 국민을 위한 것인 것처럼 이제 붙이시는 거죠. 이번에 보면 예전에 쭉 있었던 흐름에 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예. 예. 그 여당에게 크게 뭐 타격을 줄 만한 움직임은 아니다. 총선까지 그러니까 갔을 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총선에 있어서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실질적으로 그런 게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뭐 분석하겠지만 벌써부터 저희들이 그걸 분석하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20대 국회,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국회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박주무 의원께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뭐 야당 입장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국회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국감도 있고요. 두 분 다 짧게 30초씩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각오로 좀 이번 정기국회 임하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민생 관련된 법안과 예산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국회가 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국회로 바꾸는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의사 일정을 강제로 정한다든지 안건을 자동 상정시킨다든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심지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국회가 국민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이번 정기국회에선 두 가지가 큰 이슈입니다. 하나는 조국 장관 청문회 때 부르지 못한 증인들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소환해서 그때 해소하지 못한 많은 의혹들을 해소하는 조국 국감을 반드시 전체 국감 안에 주요 핵심 의제로 다룰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국채를 60조나 발의해서 사상 최대의 슈퍼 울트라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세금 내시는 국민들 그 돈 아깝지 않게 저희가 선거용 예산, 그다음에 쓸데없는 예산들 같은 거 다 엄격하게 잘라내서 국민들의 세금을 알뜰살뜰하게 지키는 그런 국정감사 또 예산 전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두 분 모시고 추석 민심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